중앙일보는 일본은행 BOJ가 새해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도 돈 풀기, 대규모 금융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J는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 금리를 현행 연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습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 상한을 1%로 유지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YCC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해온 금리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 흐름이 아직 확실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BOJ는 일본 경제가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4월 피벗 기대를 키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428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자들이 2조 위안, 우리 돈 약 372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중국 증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금 재원은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 계좌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 증권금융공사와 중국 후이진 투자공사가 국가대표 펀드를 조성해 주식 매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뒤 홍콩 항생지수는 2.63% 상승하며 작년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위기와 소비자 심리 침체 등 리스크가 여전해서 이번 대책이 하락세인 중국 증시의 흐름을 되돌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 공급망 위기까지 더해지며 배터리 업계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2021년 117.1%에서 올해 23.9%로 뚝 떨어진 가운데 우려의 불씨를 댕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 흑연에 더해 배터리용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 흑연을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흑연 수출을 틀어막으면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음극재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활한 수급이 중요한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K배터리 3사와 국내 소재 기업들은 천연 인조를 인조흑연 음극재에 인조흑연을 대체하는 한편 흑연계 음극재 대비해서 10배 높은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작년 12월 애플을 제치고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렌셔 등 중국 매체들은 통신시장 조사업체 BCI 컨설팅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샤오미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348만 900대, 점유율 16.5%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판매량이 336만 2,100대에 그쳐 점유율 15.9%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애국주의 소비 열풍이 불면서 샤오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했고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인 14 시리즈 판매도 호조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삼성전자의 중고 신인들이 2024년 절치부심에서 다시 데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에서 제품들이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출시됩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로 꼽히는 AP 시장에서 삼성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S24에 탑재되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 엑시노스 2400은 전작 대비 중앙 처리 장치 CPU가 1.7배, 인공지능 AI는 14.7배 성능이 향상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복귀 무대를 치른 엑시노스에 이어 후속 주자로 2020년에 처음 공개됐던 로봇 비서 볼리도 부활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삼성은 또 2021년부터 사라졌던 삼성 독자 OS인 타이젠을 여기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을 통해 점점 멀어졌던 독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새벽 배송 이커머스 업체 컬리가 회사 창립 9년 만에 첫 월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인세와 이자,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순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컬리는 첫 월간 흑자에 대해 광고를 줄이고 물류비를 낮춰 지출 비용을 절감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가가 높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컬리는 2조 원대 매출을 내고 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데요. 2015년 1월 회사 설립 이래 달성한 첫 월간 흑자로 기업 공개 IPO 재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